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박민영 인사드립니다. 태풍 쏠릭이 생각보다 잠잠하게 지나갔죠. 밤사이에 또 태풍의 눈은 소멸했다라고 하고요. 설레발쳤던 것보다는 좀 조용하게 지나갔다라는 평가 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새로운 말이 생겼습니다. 쏠릭스럽다라는 표현인데요. 행방이 묘연하여 나타나지 않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이 났음을 의미한다라며 새로운 신조어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그런 쏠릭스러운 종목들이 몇 개 있죠. 수익을 내고자 시작했는데 수익이 나보기도 전에 어느덧 손절 라인에 다가와서 끝냄을 맺어야 하는 종목들, 그런 아쉬운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포트에 쏠릭스러운 종목들이 존재하고 계시다면 저희 시간을 통해서 좀 고민을 함께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출연진들 진정성 가득하고 그들의 철학도 담겨있는 주식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종목 고민 함께 나누는 시간 12시로 꾸며 나갈 테니까요. 함께 이 시각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더 이상의 쏠릭스러운 종목들 용서치 마시고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죠.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낸다면 프로가 될 수 있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인님 오셨네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다뤄봐야겠죠.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박 차장님? 화내지 마시고 막 그만 좀 물어봐 이렇게 지겹다 하지 마시고 코나아이요. 어제 제가 반절 팔았잖아요. 기가 막힌다니까요. 제가 반절 팔자마자 막 상승폭이 더 커지는 거예요. 누가 박민영 팔았다라는 신호를 주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제 또 장중에는 막 23%까지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한 17%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딱 보합권에 있어요. 근데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저희 아직 반절 물량 남아있고 물론 오늘 팔 건 아닙니다만 코나 이야기 나누고 갈까요? 진짜 누가 보고 있나 보네요. 그죠? 밥 먹고 들어왔는데 23%까지 올라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먼저 투자주의가 된 거는요. 어제 외국인이 한 개 창구에서 이제 많이 사서 투자주의가 된 거고요.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고 지금 팔기 아까운 건 사실 이런 종목들이 꺾이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걱정을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원래 이렇게 한번 급등하고 나면요, 그 다음 날 뭐 차익 실현 매물에 시달려서 이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살짝 밀려도 밑에서 받쳐 올라오고 살짝 밀려도 밑에서 받쳐 올라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루나 이틀 내지 뭐 하루 내지는 이틀 쉬고 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조정 굉장히 견조하게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외국인 창구에서 어제 굉장히 많이 샀는데 오늘도 또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가 조금 잡혀요. 그런 점들이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절반 팔았으니까 일단 챙길 건 챙겼고 조금 더 들고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주봉상으로 보면 이제 돌파해서 올라가기 시작한 모양새거든요. 제가 목표가를 처음에는 18,000원을 잡고 제시를 해드렸는데 18,000원을 강하게 넘었으니까 24,000원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봉상 절반 팔았으니까 나머지는 꺾인 다음에 팔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나아이 뭐 일단 반절 이익을 챙겨놓고 나니까 수익 구간인데 31% 수익 뭐 좋아 더 끌고 나가보지 이런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포트가 이번 주 들어 매일같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트는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코나아이는 오늘 강보합권 기록하며 31% 수익 구간이 되겠고요. 사마콘덴서 2% 손실, 그리고 한스바이오메드 1%대 손실, 뭐 야구예요. 원희가 EPS가 오늘 또 야금 내줍니다. 1.8% 하락하면서 제 포트에서 유일하게 지금 좀 쏠릭스러운 종목이 아닌가 생각도 되고요. FNF가 오늘 6% 올라줍니다. 제가 이래서 FNF를 포트에서 건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13% 수익,
달하고 있습니다. 뭐 금액으로는 많이 산 건 아닌데 수익은 양호하게 주고 있네요. FNF에 대해서는 뭐 박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저를 적극적으로 매도도 말렸고 또 같이 함께 추천을 하셨던 게 권주임님이셔요. 네. FNF 지금의 수익 만족스럽습니다. 제 포트에서는 가장 긴 시간 담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좀 민망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오래 담았어요. FNF 뭐 더 보유해도 되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FNF가 가장 이제 하반기에 좀 핫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 말씀드린 이제 스트레치 엔젤스에 대한 북미 론칭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MLB의 뒤를 잇는 그런 그 브랜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상황도 고무적이다. 그리고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도 이 회사가 창립 이래로 최대 매출액을 한 6,700억, 7천억까지도 이제 달성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FNF는 아직까지도 배고프다. 한 10만 원 더 넘어가야지 정상적인 밸류를 받지 않나 싶습니다. 히딩 큰 줄 알았어요. 난 여전히 배고프다. FNF. 더 보유할 생각입니다. 이상하게요. 그런 종목 있지 않나요? 이 종목 들고 있으면 끝은 어찌됐건 수익일 것 같아. 그런 느낌 드는 종목. 저 같은 경우는 좀 FNF가 그래요. 그래서 제 멘탈 치고는 오랫동안 마음 편하게 들고 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김일돌님께서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20.4% 수익 내셨다고. 저는 못 샀는데 잘 담으셔서 수익 나셔서 축하드립니다. 일단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쭉쭉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일단 두 남자의 종목 빠르게 확인하고 문자 혹은 뭐 채팅창에 올라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시청자분들의 종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남자의 종목 곧장 열어보도록 하죠. 네,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 와, 엠코르세 다시 한번 금요일에 저에게 이렇게 환하게 한 번 더 미소를 주시려고. 그리고 서부 T&D, 권주임님의 종목이 SM과 파라다이스. 권주임님 요즘 아이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JYP에 이어서 SM.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어떡하죠? 그래도 저에게는 제2의 엠코르셋을 찾아라라는 타이틀까지 갖게 만들어준 엠코르셋부터 갈까요? 박 차장님이랑 의류주랑 잘 맞아요. 그죠? 그런가요? 이때까지 최근에 네. 최근에 의류주의 흐름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흐름이 좋아서 그런 것 같고 제2의 엠코르셋은 코나이 정도로 만족 안 되는 건가요? 수익률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맞아요. 수익은 비슷해요. 30%가 넘었으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뭐 엠코르셋이 살짝 조정을 받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견조한 조정 이후에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뭐 가지고 와 봤고요. 뭐 투자 포인트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실적 잘 나왔고 핵심은 그거예요. 자기네들이 무언가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남의 브랜드 갖고 와서 잘 팔고 최근에 이제 마진까지도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더브라라는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속옷 의류 브랜드를 그냥 라이센스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판을 하는 거. 한국과 중국에 총판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국 시장도 사실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국내에서 잘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에서도 잘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시장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뭐 연평균 뭐 5, 6%씩 성장을 하고 있는 지금 사실 의류업체가 연평균 그렇게 성장률이 높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것 긍정적이고요. 이제 중국이라든지 국내 온라인 마켓을 지금 이제 점령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오프라인은 사실 사람도 써야 되죠. 가게도 내야 돼, 가게세도 내야죠. 마진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온라인 마켓은 마진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JD.com, 타오바오 이런 데 VIP.com 다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인들 사실 인터넷 쇼핑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라서.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뭐 대박을 친다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성장은 비할 바가 못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진율도 높아지고 외형도 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성장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참 적절한 시기에 잘 들어가서 적절한 시기에 잘 빠져나왔습니다. 맞아요. 딱 이 구간인데요. 기간도 얼마 안 걸렸어요. 일주일 만에 좋은 수익을 거두고 나왔는데 이제 대부분 다 반납했어요. 그 가격대를 지지하면서 지금 천천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기대감이 사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다 보면 탄력을 더 키울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봐서요. 관심 구간에 놓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종목을 만나기가 사실 쉽진 않겠죠. 짧은 시간에 좋은 수익 내고 탁 제가 팔고 나서 주가 떨어지고 참 물론 남의 주가가 떨어지는 게 기분 좋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잘 팔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는데요. 엠코르셋 두 번째 만약에 매수하게 된다면 두 번째 접근이니만큼 가격 설정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뭐 12,000원 선에 11선 뭐 이게 있는데 사실 이동평균선이 크게 의미 있는 바는 아니지만 12,000원 선에 한번 짧게 손절가 잡고 목표가는 뭐 우리가 이제 매도하고 나온 그 가격대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떤가. 15,000원 이게 고점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12,000원 손절가 잡고 목표가 15,000원 보고 짧게 대응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15,000원, 손절 라인 12,000원으로 짧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엠코르셋 이야기 해주셨어요. 앞서 앵커포트에 있지 않아도 이 두 분의 종목을 잘 들고 있으니 수익이 나더라고요라는 글도 있었고요. 또 저의 박앵커의 올백 포트가 다른 전문가분들 포트보다 방어를 잘한다고 보면 제가 그렇게 크게 막 급락을 내신 종목 갑자기 좀 지나가긴 하는데 괜찮죠? 제 포트 견주한 것 같아요, 권주임님. 예, 맞습니다. 뭐 지금 이런 그 힘든 장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삼성전자를 샀는데 20%를 손실을 봤대요. 맞아. 근데 네. 너는 다행이다. 왜? 다른 데서는 거의 뭐 50%, 60% 옮기다가 이 종목 단다 치고 저 종목 단다 치고 뭐 남북경협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포트는 좀 견조하게 박 차장님께서 또 좋은 종목 가져오시고 앵커님도 좋은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우리 권주임님은 빼실까요? 권주임님도 좋은 종목 가져오시고 저한테 네. 팔려고 하는 거 더 갖고 있어라 해서 수익도 키워주게 해주셨으면서 참 겸손하게 얘기하시는데요. 일단 뭐 저희 포트 분위기 좋아요. 이번 주 시작할 때 기억하십니까? 450만 원이었어요. 원금의 한 10%를 까먹었었는데 요즘 또 살짝 올라서 470까지 올라왔습니다. 8월 말까지 일단 다시 한번 500 찍고 거기에 3% 더 얹었으면 좋겠는데요. 큰 욕심 내지 않고 일단 원금 쪽 바라보면서 달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종목 곧장 가보도록 할게요. 엠코르셋에 이어서 권주임님의 종목 SM 가겠습니다. 얼마 전엔 JYP, 이번엔 SM. 요즘 좀 TV 아이돌 보시나 봐요. 그렇게 TV보다는 이제 최근 들어서 최신 음악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M 요즘 누가 나와서 어떤 곡을 냈죠? 그 레드벨벳이라는 예, 그룹하고요. 붉은 그리고 융단 네, 북한에 갔을 때 붉은 융단 떼거리라고 해서 네, 사람 이제 엄청 8월부터 웃었는데. 이제 미니 앨범 내가지고 지금 현재 뭐 멜론 차트라든지 뭐 음원 차트에서 순위권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레드벨벳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반기에는 엑소도 하반기에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뭐 정규 앨범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그 엑소 같은 경우에는 최다의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돼버린다면 이제 음반과 콘서트 광고에 대한 수입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동방신기가 9월달에 다시 일본에서 투어를 다 또 재개를 합니다. 지난 그 6월에 닛산 스타디움이라는 그 엄청나게 큰 그 스타디움에서 100만 명 이상 동원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적어도 한 70만 명은 이 공연을 관람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공연 수입도 3분기 정도에서는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일본 관련된 이제 론칭 그룹이 이제 NCT 127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본과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수혜가 국내뿐 아니라 이제 해외 쪽에서도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은 이제 아직까지 그 16년 7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뭐 사드 여파라든지 공연이 재개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가 돌아서면서 이제 뭐 한학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는 단체 중국 관광객 해제가 상하이시에서 이제 허가가 났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그런 중국은 다시 한번 공연에 대한 재개가 가능함으로써 엑소라든지 그리고 슈퍼주니어, NCT 그룹들이 만약에 이제 10회 정도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다면은 뭐 당초 2019년 예상 그 컨센서스가
600억 정도 가정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8% 정도 추가 그 영업이익 달성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의 이제 해외 남자 스타 인기 순위를 보자면 엑소의 세훈, 찬열, 백현 이렇게 2, 3, 4위를 이제 그 상위권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SM에 대한 그런 그 그룹 공연과 관련된 성장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도 괜찮습니다. 현재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면 이제 121선과 이평선이 다 밀집을 했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전고점 48,600원이 매물대로 이제 보여집니다. 여기만 이제 그런 그 하반기의 공연이나 투어라든지 상승 모멘텀이 발생을 한다면 뭐 주봉 흐름상 그 전고점인 62,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보수적으로는 일단 55,000원 정도까지 단기 차익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엔터 같은 관련주들을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6월에 1조 한 1,000억 원 그리고 1조 6천억 원 그리고 이번 달 7월 달만 하더라도 1조 3천억 원을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연구금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2차 전지 그리고 엔터 이런 쪽으로 이제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기관 수급적인 영향이 이런 엔터에 대해서 수혜가 나타날 것 같아서 좀 당분간은 관심 섹터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 같은 경우는 연말이면 사실 콘서트로 인해서 한 번씩 더 주목받는 성향을 갖고 있죠. 라인업도 좀 탄탄해지고 있고 JYP 엔터, SM, 키스트, YG 엔터, 엔터주들 최근 분위기가 좋았던 만큼 좀 기대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제 포트에 엔터주를 제대로 담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박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SM? SM을 제가 초반에 가지고 나왔었죠. 4월인가 5월인가 뭐 좀 횡보하다가 횡보하다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장 이제 가시화되는 그룹이 SM이다라고 보고요. 사실 상승폭 보면 JYP가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꾸준히 올라서 그렇지 SM이 뭐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YG 엔터도 그렇고요. 세 개의 업체를 다 골고루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쪽 업종이 굉장히 핫해요. JYP 이제 엔터 쪽도 그렇고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컨텐츠 쪽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사실 매기가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섹터에서 놀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SM 뭐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가장 이제 눈에 띄어서 JYP나 YG보다는 조금 더 이제 관심이 가는데 사실 지금 가장 핫한 건 JYP 엔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고민이 좀 됩니다. 뭐 그럴 때는 나눠서 이제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업황 자체가 좋으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뭐 걱정 없이 좀 매매를 해도 좋을 만한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 섹터 내에서 살 게 없는 것보단 낫겠죠. SM이나 JYP 엔터 모두 다 분위기 좋아서 어느 쪽을 담아도 사실 큰 걱정은 없을 것이다 라고 두 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JYP 그리고 SM을 가져온 권주임님의 종목 오늘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종목 가기 전에요. 간단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채팅창 종목들 살짝 보고 싶은데요. 저희 있는 종목이에요, 권주임님. 한스바이오메드. 네. 그때 저와 함께 같이 매수하셨던 분 같으시거든요. 네, 어떨까, 더 갈까라는 궁금증과 함께 또 동성제약 어제 상한가 오늘 또 급등하고 있잖아요. 못 사서 아쉽다라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종목도 뭐 시장에서는 핫한인 만큼 차례로 살짝 코멘트 해주실까요? 네, 우선 한스바이오메드의 경우에는 이제 그 뼈이식제, 그러니까 의료 관련된 그 재료 이런 부분 그리고 보형물. 유방 보형물에 관련된 매출 증가, 그러니까 성장 기대감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121선을 뚫고 조정에 대한 흐름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장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유방 보형물에 대한 매출, 국내 매출 증가와 그리고 중국에 대한 허가 기대감. 그러니까는 이미 중국에 진출해서 매출을 나오고 있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CFDA 허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고요. 만약에 이제 좀 불안하다 하시면은 121선 라인인
27,500원 정도가 이제 손절 라인으로 짧게 잡으시면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추세가 지금 고점 높이고 저점 높여가면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유를 하고 계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34,000원, 33,500원 정도. 네. 예, 이 정도까지도 이제 한번 그런 상승 모멘텀이 나타난다면 올라갈 여력이 있으니까 일단 홀딩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동성제약 말씀하셨는데요. 네, 카라님이 수익이 63% 동성제약으로 네. 이 덕분에 드디어 포트를 좀 만회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임상과 관련된 허가 소식이 나타날 때마다 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보통 지금 바이로메드라든지 아니면 신라젠의 경우에도 임상 3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시가총액,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3조를 받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동성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췌장암에 대한 어느 정도 임상이 아산병원에서 마무리가 이상에 대한 마무리가 이제 기대감이 되고요. 최근에는 식약처에서 희귀의약품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췌장암이라는 게 이제 가장 그 암 중에서도 제일 그 고치기 어려운 암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상이 다 끝난다고 얘기가 된다면 아마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한 매출도 기대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주가가 완벽하게 밀리지 않는 한은 보유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현재 그 시가총액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한 8,500억인데요. 만약 이상에 대한 그 완료가 된다면 한 1조 정도도 노려볼만 하기 때문에 한 10%, 20% 더 올라간다면 한 4만, 지금 현재 34,000원 정도 구간에 있는데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만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현님 좀 더 보유해보자라는 답변이었는데요. 동성제약 한번 참고하셔서 흐름 보시길 바랍니다. 박 차장님께도 드릴 종목 질문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게임주 질문이 나왔어요. 박선웅님께서 넷마블 바닥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이야기 올라왔었고요. 오늘 YD 온라인도 급등을 하고 있죠. 모처럼 다시 거래가 되면서 급등세, 신작 기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신작 기대가 지연되면서 주가 움직임이 좀 시원찮았던 게 게임주였습니다. 근데 한 요 며칠 분위기는 또 나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넷마블 바닥이다 생각하고 사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대장주인 NC를 사야 될까요?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긴 한데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규제가 조금 풀릴 것 같다. 얼마 전에 텐센트가 실적이 쇼크가 나왔죠. 그러면서 4%가 급락했습니다. 텐센트는 중국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큰 기업이기도 하고 중국 첨단 이 성장의 대표적인 주자였고 게임 산업이 한 자릿수대 성장으로 쭈그러들었습니다. 중국 하면 이제 게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게 사실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많이 했었고 판호도 안 내주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JP모건에서 모건스탠이었나요? JP모건에서 보고서가 나왔죠. 9월경에는 아마 텐센트한테 판호를 내줄 것이다. 지금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이런 것들 비롯해서 한 2개 정도 판호를 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도 게임주들이요 돈을 잘 법니다. 돈을 잘 벌고 기대감도 있고 최근에 펄어비스나 이런 종목들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그러면 텐센트 판호 내주면 우리는 안 내줄까? 펄어비스도 검은 사막 M, 그다음에 NC소프트도 리니지 M 이런 것들 판호를 받으면 신작 없어도 매출이 빵 뛰는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반등을 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NC소프트,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 올라가고 있는데 넷마블이라고 따라서 못 올라갈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넷마블이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떨어진 거는 NC소프트 리니지 M이랑 검은상악 M은 사실 실적이 많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넷마블은 리니지 투 레볼루션이 실적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런 것들을 만회해 줄 수 있는 게 중국 모멘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뒤따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건네드렸고요. 그 밖의 종목들도 질문이 앞서 들어와 있는데요. 힐라코리아나 CJ ENM에 대한 질문입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이야기 나눌 거고요. 두 남자의 종목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박 차장님의 종목으로 가야 될까요? 건주임님 종목으로 가야 될까요? 건주임님의 종목 파라다이스부터 가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강원랜드는 박 차장님이 종목이셨고 원래 파라다이스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다시 한번 나왔네요, 권주임님. 네. 아무래도 이제 이쪽 카지노에 대한 그 어느 정도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간 주가도 어느 정도 상승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같은 경우에는 이번 2분기가 조금 한 7천만 원 정도 손실로 해가지고 영업에 대한 손실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3분기에 대한 큰 폭의 이익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그 기존 이제 2분기 매출액은 거의 1,800억 원으로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4% 증가했습니다. 이런 매출에 대한 외형적 성장이 굉장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국적별로 이제 드로백이 상당 부분 상승을 했는데 기타 VIP 쪽에서 약 70% 그리고 일본 VIP도 38% 정도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 대한 VIP 드랍액에 반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이런 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홀드율이 이제 약간 이제 워커이라든지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손실이 난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모든 이제 부분에서 파라다이스 세가사미는 적자법 축소, 그리고 부산 호텔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영업 손실을 축소했다는 거는 굉장히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는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의 1-2번이 이제 9월 정도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간 이제 뭐 식당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 쇼핑몰 이런 부분들이 대한 콘텐츠가 부족을 해서 호텔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카지노 고객이나 아니면 호캉스를 즐기는 수영장 외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보컬몰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가 되면서 9월 정도부터는 아무래도 이 파라다이스가 물론 이제 카지노 본업에서도 호조세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파라다이스 인천 같은 경우에 매출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상으로도 현재 120일 선을 잘 이제 지키면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렇게 그 바닥을 기다가 120일 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와서 이렇게 조정하는 거는 굉장히 모습이 양호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수급으로 보더라도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하루 이틀 빼고는 계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주체는 뭐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그런 그 기관 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앞으로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외국인이 매수로 돌변할 때 쌍크리 매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 뭐 제 주변에서 호캉스로 다녀왔던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먹는 게 확실히 좀 불편했다 그러더라고요. 늦어버리니까 거기 있는 게 또 상대적으로 비싼데 뭐 종류는 많지 않았고 밤에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멀리 나가야 되고 이게 좀 불편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된다면 조금 더 다양한 수요층을 당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정확히 가격 라인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현재 2만 원대 구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저는 좀 과감하게 한 2만 7천 원까지 정고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2만 7천 원까지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정확하게 이제 그런 거래량들이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그리고 펀드 물량에 대한 소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제 앞으로 그 위에 매물대가 2만 7천 원까지는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제 장세가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손절가는 짧게 그 밑하단인 18,000원 정도 잡고 가격적인 전략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네요. 어떤 분이 강원랜드가 힘이 더 세지 않으려나요? 라고도 올려주셨는데요.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다 박 차장님, 권주임님 뭐 동일하게 긍정적인 답변 주셨던 종목입니다. 박 차장님, 네. 강원랜드랑 최근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비교를 해볼까요? 일단 파라다이스는 중국인 관광객이고 실적이 이제 좋아졌었죠. 작년 하반기에 좋아지면서 이제 주가가 한번 확 이제 불이 붙었었는데 강원랜드는 좀 안정적으로 이제 보자라는 의미에서 왜냐하면 기존에 워낙 안 좋았었고 지금은 이제 안 좋은 것들은 다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좋아질 일이 많이 남았다. 실적도
이 9월부터 새로운 딜러들이 이제 투입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상반기 실적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 워터월드가 7월부터 개장을 했는데 워터월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워터월드에 의해서 그쪽에 물놀이 왔다가 강원랜드로 오는 그런 그 모객 효과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본다면 하반기엔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강원랜드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같은 카지노 업체지만 좀 달라요. 내국인 카지노와 외국인 카지노 움직임도 좀 판이하게 달랐거든요. 파라다이스 GKL이 2015년도 중국인 관광객이 많을 때 엄청 올랐다라고 하면 강원랜드는 그렇게 수혜를 받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유입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강원랜드가 조금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박 차장님은 강원랜드가 조금 더. 그럼 권주임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파라다이스. 궁금해지네요. 뭐 한 달 전에 강원랜드 추천해 주실 때 샀었더라면 더 수익이 났을 텐데라는 의견도 올라옵니다. 뭐 그런 게 한둘이겠습니까?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지금 포트 나름 선전하고 있으니까요. 잘 꾸려 나가 볼게요. 지켜봐 주시고요. 이어서 박 차장님의 서부 T&D. 서부 T&D 요즘 관심 많은 것 같아요. 시장에서 자주 거론이 되더라고요. 뭐 이것도 그렇죠. 뭐 아까 파라다이스 시티 그 호캉스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 인천 멀잖아요. 내국인들이 가기에는 정말 좀 멀 수도 있고 서울 사람들이 가기에는 용산이 훨씬 더 편리할 맞아요.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좀 주목을 더 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제 상승했던 이유도 아마 그런 거지 않나 싶어요. 어제 상해 단체 관광이 허용이 됐다라고 하면서 뭐 호텔신라라든지 화장품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서부 T&D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제가 봤을 땐 입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어떤 일 때문에 자주 이제 아침마다 가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아침에 그러니까 2015년도죠. 아침에 갈 때마다 그 옆에 호텔이 있어요. 호텔에 관광버스에 중국인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아침 7시 반부터. 이제 다시 그런 이제 호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입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얘들이요. 용산이 강남 가기도 가깝고 그 옆에 HDC 면세점도 있습니다. 지금 면세점 가보면요. 텅텅 비어 있는데 맞아요. 아모레 퍼시픽 매장만 줄을 쭉 서 있습니다. 설화수 매장에만. 이제 그런 수요들도 이제 흡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호캉스 많이 하잖아요. 지금 주말에 지금 호텔 그 찾는 사람들이요. 70에서 80% 정도 이제 예약이 된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한 30-40% 정도여서 적자가 굉장히 커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만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밸류에이션도 싸요.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부동산 이 개발을 최근에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호텔도 지었죠. 호텔도 지었고 최근에는 이 목동 쪽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을 올리려고 지금 이제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치는 조금 더 높아질 거고요. 지금 부동산 가치만 1조 정도인데 서부 T&D의 시가총액은 5천억 원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 그런 시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호텔의 이제 가치까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낙폭이 심했었고 하지만 최근에 반등이 꽤 강하게 나오면서 하락 추세를 조금 이제 지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폭과대주라든지 이제 저평가된 종목, 가치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고 기관 매수도 좀 이제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보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네. 하고요. 손절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변동성이 좀 있어서 기존에 9,000원 정도 가격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거기 이제 지지하고 있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000원을 이제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 13,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산호텔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KTX 타고 올라와서 서울 구경하시는 분들도 거기 많이 투숙한다라고도 글을 올려주시네요. 역 바로 옆이니까요. 아무래도.
서부 T&D 며칠 전에 사실 얘기를 해주셨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뭐 어제 또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오늘장 2.8% 하락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근데요. 아까 강원랜드랑 파라다이스 얘기할 때 중국인 관광객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난 강원랜드가 지금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서부 T&D 투자 포인트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올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보다는 호텔에,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인 관광객보다는 내국인 이제 호캉스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투숙률이 좀, 올라가고. 투숙률이 네.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만약에 중국인 관광객까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평일에도 아마 투숙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실적은 훨씬 더 빠르게 개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서부 T&D 권주임님의 의견 살짝 들어볼까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실 서부 T&D라고 하면은 몰랐는데 드래곤 시티 호텔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굉장히 그 엄청난 규모로 잘 지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호캉스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이제 그간 이제 이 회사가 실적이 나빴던 이유가 그런 호텔에 대한 그런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점차 이제 투숙률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모멘텀까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굉장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주임님, 지금 제가 뭐 오늘 종목 중에서 관심 가는 걸 담는다고 손 친다면 제 포트에서 또 뭘 비워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 5종목이 꽉 차 있어요. 늘 단골 질문이지만 뭘 건드려야 될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안 움직이는 거 위주로 한번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안 움직이는 게. 네, 지금 현재 우리 포트가 원익 IPS를 저격하신 건가요 지금? 뭐 원익 IPS도 그렇고 저기 한스바이오도 그렇고. 한스바이오는 저희 담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안 가니까 아, 안 가서 이제 만약에 이제 새롭게 종목을 편입하고 싶다면은 움직임이 좀 둔화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엑시트를 해가지고 한번 다른 종목, 괜찮은 종목으로 갈아타보는 것도. 그렇게 해서 하이비전을 팔았는데 하이비전이 오늘까지 5일 연속 저팔고 올라가니까 네. 원익 IPS 하이비전 트라우마일까요? 좀 못 건드리고 있어요 사실. 이쯤 빠졌으면 너도 종목이고 양심이 있으면 올라가겠지라는 심정으로 얘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단은 뭘 팔아서 사야 된다고 하면 그 두 종목을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원익 IPS의 경우에도 현재 이제 기관의 매도세,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해외 IR을 이제 29일 날 할 예정이라고 예정이 돼 있고 아마 9월 정도 되면은 외국인이 한번 수급이 한번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한번 원익 IPS는 한번 지켜보자. 사실 코나이도 저희가 IR 하고 나서 급등이었잖아요. 박 차장님, 네. IR까지 기다릴까요? 이번 달 말이라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에요. 사실 이런 IR은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미리 이렇게 우리 IR 하겠다 이런 거는 글쎄요. 좀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한데 뭐 꼭 팔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항상 많이 빠진 거 팔아야 된다. 많이 빠진 게 시장이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얘 안 좋다라는 걸 시장이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많이 빠진 거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팔면 좋아할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도 그렇고. 지금 정확히 지금 올라오셨어요. 장선님께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영 씨 파는 거 주워 먹을 거라고 사실- 이렇게 글 올려주셨어요. 사실 또 그런 거 잘 못 보거든요. 24,000원 우리 한 하루 이틀만 좀 더 기다려 볼까요? 저도 동감하는 뭐 바입니다. 지지가 24,500원 여기서 뭐 사실 지지 라인이랑 다 비슷비슷한데 여기서 한번 이제 반등을 줄지 체크를 해보고 요거 깨고 내려가면 그때 뭐 팔죠. 그리고 그 민영 씨 어머님께서 금요일 날은 사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식 건드리는 거 아니라고. 굳이 팔아서 살 필요 있을까? 그리고 최근에 뭐 그런 이제 통계 자료들이 많이 나오던데 월요일은 무조건 빠지더라고요 시장이. 예. 그럼 굳이 이거 팔아서 월요일 지금 바꿔놨는데 빠질 거? 월요일 빠지면 복구하기 더 힘들거든요. 멘탈도 흔들리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가 오늘 금요일이란 걸 잊고 있었네요. 사실 오늘 그랬어요. 파라다이스를 담고 싶었다가 또 엠코르셋 뭐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괜히 미련이 또 생기고 좋은 자리인 것 같고 그래서 엠코르셋과 파라다이스를 놓고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포트를 비우기가 조금 그래서 음악 나오네요. 하지만 오늘은 포트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흐름상을 놓고 봤을 때 조금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다음 주에 결정을 내야겠다 생각도 들고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크게 뭐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 좀 고민한 게 지금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75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걸 가지고 오늘 사막 콘덴서를 추가 매수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3분기 실적 좋을 거고 MLCC 기대감 높을 거고 여전히 지금 오늘 좀 내려갈 때 살짝 더 사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차장님?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기 더 산다거나 그런 거를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고요. 만약에 산다면 지금 이렇게 조금 빠졌을 때 사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그때 샀을 때 많이 사는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아니 또 많이 빠지면 저는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종목은 추가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러실 거잖아요. 네. 그냥 추가 그러니까, 매수를 싫어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달라진 게 없잖아요. 갑자기 사막 콘덴서가 IR을 해서 우리가 뭐 밴더를 하나 더 늘렸다 그러면 이제 그때 살 수 있는 건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마음만 좀 변해가지고 뭐 이걸 더 산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손절할 수 있을까요? 더 힘들어져요. 왜 심리적으로 그렇죠. 이제 지는 게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올라간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떨어지는 걸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에서 또 물 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포트 그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건드리고요. 그만 쳐다보고 장마감까지 종가 체크나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박민영의 궁금주 준비해 올 테니까요.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자, 이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권홍섭 주임님, 박재영 차장님 주말 잘 보내시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